다이어트를 이유로 끼니를 거르시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속이 더부룩하다거나 속이 쓰리고 또 배변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에는 우리 몸에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각종 소화기계 질환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이 있는지 그 치료법과 예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위염이나 식도염처럼 소화기계 질환의 통증들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난히 요즘 더 늘어나는 추세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 들어서 식생활이 많이 이제 서구화돼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뭐 지방간이라든지 아니면 비만으로 인한 그리고 과식, 야식을 많이 먹으면서 그런 역류성 식도염, 위식도 역류 질환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선생님 말씀처럼 식단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식단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길래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질환들이 나타나는지 설명해 주시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문화 생활이 식습관이 이제 서구화가 많이 돼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햄버거 그리고 지방식이가 많은 그런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육류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전통 뭐 김치, 찌개 그런 것들이 다 위에 자극을 주게 되고 또한 뭐 육류라든지 기름기 있는 것들은 간에 그런 지방간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간경화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위염, 식도염 그리고 위식도 역류 질환 통틀어서 그리고 위암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식생활들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일이 과도하고 스트레스라든지 최근에 또 예전에 별로 못 봤던 우울증 환자라든지 그런 게 많이 늘어나면서 위장 질환이 많이 생기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먹는 것 이외에도 과로나 또 스트레스 역시도 소화기계 질환을 야기시킨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 그 얘기는 정확한 건가요? 충분히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로 인해서 우리 위는 자율신경계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 자율신경계는 스트레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상 과다라든지 아니면 위 운동의 저하 아니면 항진 같은 게 생기면서 위염이라든지 위식도 역류 질환 역시 그런 게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모든 질환들은 좀 발생되기 이전에 좀 예방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좋은데요. 소화기계 질환을 예방을 하면서 검사를 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가장 흔히 알고 있는 내시경 검사가 있고요. 또 하나 뭐 간질환을 예를 든다면은 복부 초음파가 가장 흔하게 시행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소화기 질환이 굉장히 이제 서구화되면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꼭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해봐야 되는 건데 증상이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초음파나 내시경을 시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무래도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실제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정밀 검사를 하려고 다니는 게 막상 쉽지는 않잖아요. 주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할 경우에는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주기적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암을 말기에 발견하면 그때는 이미 손을 쓰기가 늦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기에 초음파라든지
내시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초음파는 뭐 지방간이 너무 심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간의 정도라든지 여러 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위내시경 같은 경우는 위내시경을 시행함으로써 네. 위험의 어떤 심한 정도 그거로 인해서 암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기에 발견하는 거고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대장암으로 알려져 있는 대장 용종이 대장암으로 진행을 한다고 지금 확실한 근거가 발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대장 용종을 조기에 띄어서 암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큰 병이 되는 것을 막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소화기가 좀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흔히 우리가 뭐 검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이렇게 두 가지 검사를 좀 우선적으로 꼽고 있는데 두 가지 검사 한꺼번에 받을 수는 없을까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수면 한 번 유도함으로써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간단하게 한 번에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라면 좀 번거로움이 훨씬 더 덜할 것 같은데요. 네, 앞서서도 이런 질환들이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화기 질환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소화기 질환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소화기 질환은 복부 쪽에 그런 여러 장기들을 포함해서 말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위장 질환, 간 질환, 그리고 대장 질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 질환에는 위식도 역류 질환, 우리 흔히 말하는 역류성 식도염을 얘기할 수가 있고 위염, 위궤양, 위암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 질환에는 지방간, 간염, 그리고 간경화, 간암 등을 들 수가 있고 대장 질환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아니면은 대장 용종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질환의 종류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요. 익숙하게 많이 들어본 것도 있고 좀 생소한 질환명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는 부분이었었는데요. 다른 질병에 비해서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위식도 역류 질환이란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가요? 위식도 역류 질환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위하고 식도, 접합 부위, 특히 그쪽에 염증이 가장 잘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이 역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우리나라의 그 서구화된 식습관이 많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술, 과도한 음주, 그리고 담배, 커피, 과식, 음식 먹고 누워 있는 이런 습관들이 주로 위하고 식도 접합 부위, 그 명치 쪽에 괄약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괄약근을 이런 식습관들이 약하게 만들어서 위산이나 음식물이 그 식도를 자꾸 자극을 하게 돼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식도에 이런 전반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것을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과거에 비해서 위식도 역류 질환이 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데 비해서 요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식습관의 서구화가 제일 문제인데 우리가 고지방식이가 문제가 되고 담배라든지 그리고 과도한 음주 그리고 야식을 먹게 되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눕게 되면은 위에서 식도에서 위로 음식물이 넘어가고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음식물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안 주고 음식을 먹고 누워 있게 되거나 그러면 식도를 자꾸 자극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역류성 식도염 평소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증상은 다양한데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속쓰림이나 트름을 자주 하거나 아니면 신물이 넘어온다. 흔히 환자들 연세 드신 분들이 잘 말씀하시는 게 이제 생목이 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아, 가슴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가슴 통증은 역류성 식도 질환의 증상일 수도 있고 간혹 심장의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꼭 검사를 진행을 해봐야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좀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 서둘러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은데요. 좀 생활 습관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일단은 식습관을 바꾸면 만약에 술을 좋아하는 분들은 과도한 음주를 좀 피하고 비만이신 분들은 체중 감소를 하고
커피나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줄이거나 끊는 것을 노력을 해봐야 되고,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그런 인스턴트 식품들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또 식습관에서 좀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역류성 식도염보다 더 흔하게 우리가 듣고 있는 질환이 바로 위염이거든요. 근데 위염은 정확하게 어떤 질환이고 치료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위염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식습관이 굉장히 김치가 있잖아요.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이고, 그게 들어가면서 반복적으로 자체적으로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되면서 그게 3개월 이상 진행을 치료가 안 되고 진행이 되면 이제 만성 위염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만성 위염이 너무 진행을 하다 보면 소화불량이라든지 속쓰림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위산 분비 억제제라든지 위장 운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약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염 자체만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심한 질환은 아니지만 이게 발전을 하게 되면 위궤양이라든지 위암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더욱더 큰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위암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암 발생률 1위인 만큼 더욱더 걱정이 되는데요. 위암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 위 점막에 지속적인 염증에 의해서 손상을 받게 되면서 발암물질 같은 그런 자극적인 음식, 특히 소금이 많은 음식들이 들어와서 자극하면서 암이 발생한다는 것과,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감염되어서 암이 발생한다는 가설, 두 가지 정도의 가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위암은 이렇게 한 가지의 원인으로 인해서 암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나 식습관의 연관이 있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서 위염이 진행되고 그로 인해서 발암물질이 들어오면서 또 암이 발생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라든지 식습관 그런 것들이 많은, 특히 우리나라처럼 염분을 많이 섭취하는 그런 식습관 자체가 암 발생률이 많이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네, 다른 여타 질환에 비해서 암은 전이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더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특히나 위암이 전이가 잘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위암이 확인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치료를 어떻게 진행하게 되고 또 그 치료들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일단 위암이 발견되면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암 부위를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는 최근에 내시경적 시술이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절제하는 방법, 그리고 복강경으로 절제하는, 위를 절제하는 방법, 개복술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암 자체를 절제하는 거는 위암의 중등도가 문제가 아니고 위암의 위치에 따라서 위 절제를 전체를 할 건지 일부를 절제를 할 건지 그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암이 조기더라도 위 부위의 그 상부 쪽에 있을 때는 위 전체를 절제하게 되고, 하부 쪽에 있을 때는 부분 절제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절제하고 나서 일기 같은 경우는 생존율, 그 완치율이 90%에 달하고, 4기더라도 최근에 많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15%까지 완치율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를 절제하고 항암 치료까지 병행하면서 이렇게 치료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수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수술 받기 전에 어떤 정밀 검사를 받게 되나요? 일단은 위암이 진단되면 위암의 그 위벽의 침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위치, 모양, 크기, 그리고 음식물이 잘 통과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CT라든지 어떤 펫CT나 여러 검사를 통해서 다른 부위의 전이에 따라서 치료 예후라든지 치료 방법도 틀려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술, 담배를 많이 하는 한국인 남성의 경우에는 간 질환에 대해서도 좀 염려를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좀 요즘 들어서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간 질환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간질환들은 흔히 알고 있는 간염이라든지 간경화, 지방간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만하면서 그런 지방간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무시할 병이 아니고요. 지방간 자체도 간경화로 진행할 수가 있고 그 간경화가 또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간을 관리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간은 80%가 망가져도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좀 필요했을 때 간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간에 지방이 많이 축적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쉽게 피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80% 진행할 때까지 그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쉽게 피로를 느낄 때는 꼭 간질환을 의심하고 전문의를 찾아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 질환 중에서도 간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간염은 정확히 어떤 질환이고 어떻게 발생되는 건가요? 간염의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흔하게 바이러스성 간염이 있고 자가면역성 간염도 있고 알코올성 간염도 있고 뭐 약물에 의한 간염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이제 간단한 걸 설명을 하면 바이러스성 간염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B형이나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만성화가 돼서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병이어서 주기적인 검사가 꼭 필요한 질병이고 최근에 A형 간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A형 간염의 또 특징은 급성기에 열나고 오한나고 토하고 환자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면서 실제로 0.1%에서 1% 정도에서 간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급성기에 굉장히 환자들을 힘들게 하지만 또 B형, C형 간염이랑은 또 경우가 틀린 게 급성기에만 잘 치료된다면은 만성으로 진행하지 않는 또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이러한 증상들, 현대 여성들도 많이 좀 시달리고 있는 그런 증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또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평소에 배에 가스가 좀 많이 차서 대장 질환들에 대한 염려가 좀 많으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장의 용종이 암으로 또 발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대장 용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장 용종이란 대장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혹이 생겨서 그게 장 안쪽으로 자라는 것을 대장 용종이라고 하는데 종양성 용종이 있고 비종양성 용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종양성 용종에는 과호종, 지병종, 그리고 염증성 용종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고요. 종양성 용종에는 유암종, 선종성 용종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용종은 용종이 자라는 사람이 또 생기고 그 가족에서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장 용종이나 대장암은 유전적 요인이 어느 정도 갖고 있고 거기에 환경적 요인이 부과됨으로써 대장 용종이 암으로 진행되는 용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장 용종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평소에 이 용종에 대한 검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대장 용종에는 우리 가장 흔히 알려져 있는 대장 내시경 검사가 있고요. 그 대장 조영술이 있는데 이중 바륨 조영술하고 CT 가상 대장 조영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장 내시경이 가장 흔하고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용종을 그리고 조직 검사도 할 수 있고 바로 제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이 가장 유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위암과 더불어서 대장암의 발생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원인들은 무엇일까요? 대장암 자체가 서구화된 식습관이라든지 그런 불규칙한 식생활,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대장암은 유전적인 요인이 관여한다고 이미 알려져 있는 암 중에 하나고, 거기에 환경적인 요인,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고지방식이라든지 서구화된 식습관, 불규칙한 식습관, 운동 부족들이 관여하면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부과되어서 대장암이 발생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의 몸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증상들이 좀 확연하게 드러나기 이전에 곳곳을 좀 정밀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대장암을 예방을 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식습관이 대장암의 가장 큰 발병 요인 중에 하나인데, 지방식이를 하던 분들은 지방식이를 좀 줄여주고, 육류를 좋아하던 분들은 육류를 좀 줄여주고, 식습관이 불규칙했던 사람들은 규칙적인 식습관을 하도록 노력하고, 운동이 부족한 사람들은 운동을 많이 하면서 특히 주 5회 이상의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장 용종이 대장암으로 진행한다고 이미 알려져 있는데, 대장 용종이 암으로 되는 데는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특히 50세 이상에서는 5년마다 대장 내시경을 시행해 보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암은 60대에서 가장 많이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젊은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발병하는 위암은 손도 못 쓰고 바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장암 역시 기름지고 자극적인 식습관으로 인해서 연령 불문으로 나타나고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 간염과 지방간 등 간질환도 잘못된 식습관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소화기 질환들을 모두 상당 부분 진행이 될 때까지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로 인해 이미 암이 상당 부분 퍼진 다음에야 발견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서 평소 병원을 자주 찾아 내시경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고, 육식을 자제하는 한편 모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등 식습관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생활 습관이 나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 기름진 식습관, 과도한 음주는 조금 피하시고 평소 꾸준하게 운동을 하신다면 나와 나의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기적인 정밀 검진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